이라크 북부 난민 수백만 명이 임시 난민촌에서 올겨울을 보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가망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차재환 장로, 최수민 권사. 이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북한 영화를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전영선 교수와 함께 북한의 먹거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148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참사로 케냐는 어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가졌는데요. 범인은 소말리아 무장단체인 알샤바브로 알려졌고 그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저항은 종교와 이념을 넘어 인류의 공동선입니다. 무관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난민이 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잃고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We were there in the summer. The challenges were water and staying cool, that type of thing, and immediate needs of food and clothing, shelter at that time. And then when we went back at Christmas time, we saw there were a whole different set of needs. As winter was setting in, then they needed heaters, but they still needed food. What are the needs now that winter has passed? And that is a great question, and you've definitely watched the transition transpire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Right now, many of the NGOs that I'm speaking with and the humanitarian aid workers are telling me that a lot of the challenges have shifted to more long-term considerations, such as education. In fact, one NGO worker told me earlier that their entire focus is now on education because they're realizing that if they're not careful, these kids are going to lose crucial years of their life in terms of their education. So education is very crucial, obviously, but you're also looking at the reality of what a lot of children have experienced, and that is trauma. So trauma counseling is huge, and a lot of people need that emotional and spiritual support after what they've been through. So trauma counseling is significant, education is significant, and then also there's something that the concept of child-friendly spaces, and these are designated, supervised areas where refugee children can go to simply be children. I'm really, really excited about the potential of child-friendly spaces throughout Iraq to really help children reclaim childhood in a really crucial way.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치, 종교적으로 복잡한 이곳에 물질적 도움은 물론 정서적인 도움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IS를 비롯해서 예멘의 내전 등 끊임없는 이슈가 있는 중동 지역에 이란 핵 협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다각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이스라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강근 박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계속 협상 연기가 됐던 이란의 핵 문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이 핵 문제 타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선 이란 핵 문제는요. 네. 2002년경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가 이게 폭로되면서 사실 이스라엘을 중심한 전 중동이 아주 위기에 처했었고요. 왜냐하면 또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핵이 이스라엘, 사우디 등 시아파지 않습니까? 이란이요. 그래서 순위파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에도 엄청난 긴장을 초래시켰는데 네. 이번 협상으로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이전 이란 정권이 2013년 8월 출범하면서 거의 6개국과 새로운 협상에 돌입한 지 1년 8개월 만에
네.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 핵 협상 문제로 계속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번 그렇죠. 협상을 이스라엘은 나쁜 협상 이렇게 평가를 했죠. 예. 우선은 이번 협상으로 보면 그 협의안을 조목조목 뜯어보면요. 네. 미국과 이란은 이제 각자 명분을 과 실리를 챙겼죠.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이제 보유하는 것을 이제 막거나 적어도 감시하는 여러 수단을 이제 갖추는 그 실리와 함께 그 이란에 대한 게 경제 제재를 영구적으로 풀지 않았다는 그 명분도 이렇게 챙겼습니다. 네. 이란 역시 비록 그 조건부이기는 해도 1979년 그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정권 이후 거의 30년이에요. 30년 네. 동안 지속되었던 그 경제 제재에서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설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리를 챙겼죠. 네. 그러면서도 자체 핵 활동은 이제 어느 정도 보장받아 나름대로 핵 주권을 지켰다는 그 체면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좀 이스라엘이 가장 반발하는 이유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합의안 자체는 이란이 예상보다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점이 이제 눈에 띄고요. 예. 그만큼 이제 이란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그 절박감이 컸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엄밀하게 따지면 이번 협상은요,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향후 이제 6월 30일까지 핵심 쟁점들에 대한 그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네. 치열한 아마 이제 수싸움이 아마 계속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 이란 측이 요구하는 신형 원심 분리기의 제조 및 그런 그 사용 범위 그리고 네. 과거 이란이 군사용으로 실시한 그 핵 개발에 대한 의혹 해명 등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등이 이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네. 3개월 동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마 최종 네. 협상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네. 무산시킬 정치적 쟁점도 이렇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로하니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네. 국민 투표까지 이제 언급하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제 공화당을 의식해서 대통령 권한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번 합의는 대세를 되돌리기 어려운 이제 하나의 역사적 분수령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이제 외교가의 중론이죠. 네, 그렇군요. 완결 타결까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서방과 이란이 2일 그 핵 협상 잠정 타결했지만 주요 내용을 두고 이제 미국과 이란이 아주 미묘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요. 네. 물론 큰 틀의 합의인데다가 미국과 이란이 그 정치적 의도로요. 아전 인수격으로 각각 핵 개발 중단과 또 제재 해제에 방점을 둔 탓도 있지만 네. 6월 30일을 시한으로 3개월간 진행될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에서 아마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양측 모두 협상에서 자신이 양보한 내용을 최대한 축소하고 이제 모호하게 해석하면서 얻어낸 부분에는 이제 최대한 의미를 이제 뒀습니다. 네. 협상의 최대 관심사였던 대이란 경제 금융 제재 해제에 대한 미 국무부는 2일 낸 그 팩트 시트에서요. 네.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검증되면 제재가 풀리게 된다 하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검증한 뒤에 유예될 것이고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특히 이제 미 국무부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네. 제재는 복원된다는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 반면에 이란 외무부는요, 그 공식 배포한 팩트시트에서 잠정 합의안을 이행한 뒤 모든 유엔 제재가 철회되고 유럽 연합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무효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중동 지역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6월까지 모쪼록 평화에 기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성우라는 직업으로 평생 일하다가 이제는 목소리를 통해 농어촌 목회자를 돕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성우 차재완, 최수민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탤런트 차태현 씨의 부모님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바로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농어촌 목회자 섬기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데요. 차재완 장로, 최수민 권사, 이들 부부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차재완 최수민의 AD 광장. 귀에 착착 감기는 목소리로 복음과 사랑을 CD에 담아 많은 이들을 찾아가는 부부. 평생 목소리로 일해온 성우 차재완 장로, 최수민 권사는 자신들의 달란트로 30년 넘게 농어촌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한 37년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고 한국 농어촌에서 수고하시는 참 어려운 교회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우하고 있고요. 69년도에 동양방송 입사해서 지금 46년째 성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 넌 나에게 따라올 수 없어. 영심이 야야야 왕경태 따라오지 마. 예,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아들 둘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작은 아들 차태현이는 연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큰 아들이 안 떠서 그랬더니 또 제 동생을 주연으로 해서 형이 제작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 대중상에서 세 부분 상 타고 청룡상에서 두 부분 상 탄 끝까지 간다. 제작한 큰아들 차지연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자리 잡은 두 아들. 그 든든한 아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 아내를 만난 것을 감사한다는 차재완 장로. 방송 생활하다 군대 가서 3년 동안 공백이 있었고 다시 복직했거든요. 방송에 다시 복직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여기 배우자 있으니 결혼해라. 그러는 그 느낌을 주셔서 그래서 그냥 저는 찾았어요. 그때부터. 찾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보다 2년 후배더라고. 군대 간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얼굴도 하나 모르는데 뭐 자꾸 여자한테 마음이 가니까 저 여자가 보다 그러고서. 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재밌는 거를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재밌게 해주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다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그런 사람이구나를 하나씩 이제 깨달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급급했죠. 저는 사실 불교 가정이거든요. 뭐 기독교 아니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 불교였으니까 사실 우리 집 환경이 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어려움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경책도 주고받고 할 때 우리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아버지고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 반대 아버지. 하나 될 때까지가 우린 15년 걸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내한테 그때 우리 집이 지금 두 쪽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우리 아버지나 형님이 보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 주고 한번 하자. 또 그때부터 다 지금까지 뭐 제 얘기에 반대한 의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했죠. 예비하신 짝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차재완 장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은 성경을 드라마로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식회사 푸른동산이라는 이제
시청각 교육이에요. 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효과음이 나갔어. 그래서 기차가 그려지면 기차음이 나가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테이프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히트였어요.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 나가면 끝이야. 한 번 전국에 깔리면 전부 지방 그 사람들이 복사기로 복사해가지고 우리 거는 그냥 안 팔리는 거예요. 그때 부채, 그때 돈으로 3억 부채가 났어. 너무 허문 거야. 나는 돈 벌어서 선교 이런 거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래 그럼 마지막 선교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돈 없이. 이제 그의 생각이 그 생각을 또 주셔서 우리가 방송부사 만났다. 우린 이게 특별한 달란트인데 이것과 갈 수 없을까 하다가 시작된 것이 지금 AD농어촌 방송선교회라는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의 종이라고 작정한 목사님들, 이분들하고 관계를 해주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 근데 그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아주 어려운 교회, 불쌍한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그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분들을 내가 돕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원칙에서 그때 생각한 것이 요즘에 쪽집게 과외예요. 목사님들의 필요한 정보를 내가 방송에서 뽑아서 그걸 테이프로 만들어서 보내드리자. 근데 거기에 1시간은 AD 광장이라고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진행을 해. 그러고서 우리 회원들의 소식을 다 거기서 얘기해 줘. 어떤 목사님 애기, 전도사님 목사님 된 얘기, 어느 목사님 애기 난 얘기, 카세트로 들으면은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자기 이름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 4개 테이프에 만들어서 등기로 붙이면은 5,000원이면 돼요. 그래서 회비 5,000원. 5,000원 갖고도 선교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찾아낸 것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했더니 그게 목사님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1,700명까지 늘었어. 그때 그 보상으로 차태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그걸 확실히 믿어. 그래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수입으로 빚도 갚았고 집도 이렇게 좋은 데로 오게 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 교회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한 군데는 안 되잖아요. 500교회.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마다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온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몰라요. 앞으로도 교만할 수 없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아직 우리의 삶이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누구보다도 그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차재원 장로. 그가 섬기는 농촌 목회자들은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농어촌 목사님들의 관심을 갖는 선교회는 없어. 무슨 농어촌 교회 뭐 이렇게는 되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의 주신 사명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도록 이 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하나의 남은 꿈이에요. 평생 주님이 허락해 주신 복을 세어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차재원, 최수민 부부. 그 끝없는 은혜의 길을 위해서 그들은 오늘도 목소리에 주님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든든한 아들과 아름다운 가족들이 함께 섬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랜 시간 농어촌 목회자를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 줄 이번 처음 알았는데요. 귀한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계 뉴스 시간인데요. 지난 2월 한국교회 7개 교단의 2단 대책위원장들이 2단 사이비 문제 공동 대응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어제 이들이 2대 위원장 모임의 지침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유민 기자입니다. 최근 이단 사이비 단체로 인해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7개 교단의 이단 대책 위원장들이 모여 관련 문제에 대해 협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대 위원장 연합은 이단 사이비들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교회와 가정의 분열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인과 교회 차원을 넘어 한국 기독교회 이름과 공회 차원의 공동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대 위원장 연합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의 정통 침투 활동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 함께 단결하여 대응한다. 이대 위원장 연합은 현재 이단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와 성도들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 교회의 이단 피해 사례를 포함한 이단들의 정보와 자료 등을 공유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자문위원 공동구성 등을 통해 이단 대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번 모임에 대해서는 이단 문제의 대응을 위해 정치적인 배경 없이 순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관련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모임이 출발할 당시에 참여 교단은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며 한국교회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교단 중심으로 모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여한 교단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을 비롯해 고신과 합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 대표도 참여해 동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8개 교단이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지며 관련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영화를 통해 북한 생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남과 북의 이 식목일, 나무 심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여전히 이제 봄이 되니까 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 지금 농촌에서는 한참 모내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이 먹거리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영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북한에서 웬만한 이 영화 속에서 먹거리와 관련되지 않는 영화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고난의 행군을 지나고 난 이후에 먹거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의 어떤 생존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의식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고 그런 정책을 인민들에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영화를 보면 이제 우리 요리사라든가 자강도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처녀인수원, 축산반장의 교훈, 그다음에 이제 옥류풍경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 이제 먹거리 관련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먹거리 영화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뭐 주로 이제 정부에서 이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삼고 있고요. 예컨대 이제 우리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를 주 원료로 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 요리사, 박장수라고 하는 요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옥류풍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무한기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무한기. 예, 그렇습니다. 녹말을 이용해서 국수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요리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녀인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제대 군인이 후방 탄광 사업소의 후방 책임자로 와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폐광을 이용해서 버섯 재배에 성공한다는 얘기를 다루는 영화이고요. 뭐 축산반장의 교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풀먹이 짐승을 키우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토끼 기르기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뭐 자강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먹거리 문제를 주제로 한 건 아니지만은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준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면 이제 한겨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힘들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식량 사정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도였습니까? 예, 뭐
그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고요. 북한 영화 중에서도 이 자강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 고난의 시기를 본격적으로 소재로 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 자강도 사람들의 어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투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중간에 네.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책임진 사람이 눈보라가 치는 밭에서 이게 나무 뿌리, 풀뿌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쓰러져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무 껍질이라든가 그 다음 풀뿌리를 가지고 대용식품 품평회를 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북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만 봐도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했다면 나름대로 어떤 대책, 정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이 농업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제 먹거리 문제를 북한 경제 주공전선, 우리식으로 하면 가장 핵심을 두고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걸로 설정을 하면서 이 먹거리 문제 안정과 이제 민생 경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챙겨나가면서 선결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뭐 이제 대체로 보면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네. 이제 과학적인 영농 방식을 도입해야 네.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적지적작. 그 토질에 맞는 작품들을 이제 심어야 된다는 것하고요. 적기적작.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네. 이렇게 그 작물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다음에 뭐 종자 혁명이라든가 감자 농사 혁명이라든가 콩농사 방침 관철들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토지 정리라든가 수로를 개발해서 이렇게 농사지을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생산 의욕을 좀 높여야겠다고 해가지고 농장 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네. 상당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뭐 기본적인 문제 해결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은 이제 기본적으로 산악 지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이 식량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내주는 식량으로 그 부분들을 충당해 왔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북한에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쌀값이 좀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한 300만 톤 정도의 식량 부족은 만성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일을 하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이 사회주의 집단 농장 체제에서는 일할 의욕이 잘 안 생길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최소한 통제하는 네. 쪽으로 경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노동 의욕을 고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노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노동 의욕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분조 관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제도적인 이제 보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협동농장 내에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다 모든 사람이 그 협동농장 내에 참여를 해서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이제 토지세를 제하거나 필요한 것을 제하고 난 것을 참여 사람들이 나누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네. 해 왔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네. 같은 면적이지만 이걸 토지 면적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 가지고 이제 그 나누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이 이제 책임을 져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물들이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단위 면적을 잘게 쪼개는 것, 이게 이제 분조 관리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외에도 이런 분조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2002년부터는 이제 그 개인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조치도 시행을 했고요. 그것은 뭐냐면 초과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생산 면적에 맞춰서 생산 계획을 좀 낮추고
네. 그 생산 계획에 맞춰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처분권들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들이죠. 네. 바로 이런 것들 이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 내부적인 이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려고 하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식량 문제 말고도 대체적인 사업들을, 그러니까 대체 먹거리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뭐 네. 대표적인 이제 감자와 관련돼서 이제 협동농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단백질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염소나 타조 같은 이제 풀먹이 동물들을 키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메기, 열대메기와 같은 민물고기 양어 사업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 요리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감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요리사의 고민을 가지고 영화로 옮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가축 기르기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돼지라든가 양이라든가 저염소, 타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주로 풀을 먹이로 하는 짐승들을 많이 키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타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조 같은 경우는 질병도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 고기, 가죽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타조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강조했던 이제 토끼 기르기도 이제 더욱더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축산반장의 교훈은 바로 이 토끼를 많이 길러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 첫 손에 꼽는 것이 냉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국민들 중에서 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꼽혔다고 하는데요. 북한도 역시 면을 많이 즐겨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냉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특별하게 냉면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국수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냉면을 국수로. 예, 보통 이제 뭐 차게 먹으면 이제 냉면. 뜨겁게 먹으면 이제 온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냉면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북쪽 음식이었었는데 이게 남쪽에도 많이 유행이 돼 왔고요. 그래서 이제 북쪽 지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밀가루보다는 이제 뭐 메밀이라든가 전분을 이용한 이 냉면 음식이 많이 발달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자는 많이 심기도 하고 많이 먹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감자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 대용 식량으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작물인데요. 북한은 예전에 이제 옥수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많이 감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감자는 이제 고산지대에서도 그 재배가 쉽게 할 수 있고 또한 다수학 작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감자 농사를 장려하면서 재배 면적도 크게 늘어났고 뭐 양강도에 있는 대홍당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감자 협동 농장을 조성했고요. 거기서 이제 감자 가공 공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생산서부터 식품 가공까지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춘 북한의 대표적인 감자 주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감자 말고 대형 식품으로 다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가축들도 좀 장려되고 있는데요. 좀 특별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타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조.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타조 사육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뭐 최첨단 이게 타조 사육장을 만들어 놓고 타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양 공급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공품도 많이 나오는 종목이어서 북한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특별히 타조 생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뭐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뭐 맛도 좋고 굉장히 고단백 식품이고 또 이제 가금류 중에서 가장 큰 크죠. 짐승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조알 하나는 이제 평균 1.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계란으로 치면 이제 40개 내에서 50개 정도의 와 맞먹는 무게인 것이죠. 그것도 타조 같은 경우에 풀을 주 먹이로 하고 있고 식성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사육하기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북한의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는 95도일 때, 녹차나 홍차는 70에서 80도씨에서 우려내야 가장 맛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나만의 적절한 온도를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맛을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